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 다소 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지역의 아침 기온 14도로 출발했고요. 또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좀 초여름 날씨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또 곳에 따라서 비 소식이 있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횡성 지역의 대진표가 확정되었죠. 지난주 장신상 후보의 출사표 들어봤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이죠. 김명기 후보의 이야기 함께 듣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8일까지가 또 기후변화 주간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또 원주시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또 한 주 동안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협 원주시 지부와 원주시가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죠. 4월 2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보행자는 해당 도로의 전 부분에서 보행이 가능하며 운전자에겐 보행자 안전운전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나갈 경우에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세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행을 향해서 경적을 울리게 될 경우에는 우협 운전으로 간주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중앙고속도로 횡성나들목에서 홍천나들목 구간의 도로 보수 공사를 위해서 내년 7월까지 부분 차단 방식으로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춘천 방향은 오늘부터 또 부산 방향은 오는 5월 2일부터 부분 차단 공사에 돌입합니다. 장기간 차단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 구간을 6km씩 4번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장신상 후보의 출사표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횡성 군수 후보 중에 또 강력한 또 상대죠. 이 국민의힘의 김명기 횡성 군수 예비 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공천 작업이 이제 좀 마무리되었거나 또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네. 우리 후보님은 굉장히 좀 일찌감치 좀 사실상 확정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였죠? 횡성 지역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횡성의 정치 지형은 늘 분열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기 단일화를 통해서 보수가 대결집해서 대통령 선거에도 잘하고 또 우리 지역에도 우리 보수 정권의 창출을 위해서 일찍 단일화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네, 일찌감치 확정지어서 빨리 준비를 하자. 뭐 이런 또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언제 이렇게 좀 결정이 된 거였죠? 1월 26일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벌써 꽤 몇 달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실상 후보로 확정되었고 그다음에 어떤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저희는 행성에 우리 함께 경선했던 분들과 함께 공동 선대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또 현장의 소통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발빠르게 후보로 확정이 되고 또 준비 작업도 해 오셨는데 이 최근에 강원도민일보인가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많이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 지지도를 보면 또 이제 반대의 결과였습니다. 후보님에게는 좀 약간 아픈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시고요? 또 앞으로 좀 타개해 나갈 예정이신지요? 네, 그건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아직도 한 달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남은 기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선거전은 구도와 인물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큰 또 비중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양쪽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좀 비슷하게 네. 이제 출발 선생의 선거 같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물론도 이제 좀 더 이제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물론으로 따지면은 제가 그동안에 농협에서 한 43년 동안 경영 능력 네. 이것만큼은 저를 따라올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농협에서 40여 년 이상을 재직하신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농협중앙회 강원지역 본부장도 지내셨고요. 네. 뭐 이것과 농협중앙회 상무도 하고 네. 그다음에 IT 계열사 대표이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IT 회사 있을 때 제가 800억 회사를 3천억대로 끌어올리고 네. 직원도 250명 수준을 정규직으로만 450명까지 늘려서 예. 손익구조를 28억에서 100억으로 급성장시켰던 그런 그 실질적인 경영 능력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 행성에 꼭 반영해서 행성군민 행복시대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예. 농협에서 오랜 시간 재직하셨고 또 IT 기업을 운영했던 것을 접목시켜서 이 횡성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저희는 우선 행성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농촌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농촌 경제를 살려내고 농촌 경제가 살아나면 함께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꼭 만들어내고 제2먹거리 발굴해서 지역 경제 살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당면한 것은 행성 축협 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안정된 소득 보장을 해내겠다고 말씀드리고 네. 또 브랜드 이외의 미경산호, 비겨새우, 비브랜드 농가 그런 부분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행성은 지금 축산 분뇨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네.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내서 소득도 창출하고 악취 문제, 환경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농산물을 잘 팔아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억 규모를 조성해서 확실하게 농업인을 돕겠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비료, 농약, 사료 가격, 농자재가 상승된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네. 이제 농업인들에게는 반값으로 공급하는 체제 꼭 만들어서 생산 원가를 줄이는 일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예, 또 할 일 알겠습니다. 많죠. 예, 또 예. 이 문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스포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농협에 있었기 때문에 대형 농산물 유통센터 그다음에 그 농업 교육원 이거 반드시 유치해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예. 또 잘 되면 저희들이 어르신 잘 모셔야죠. 네. 또 보훈 대상자 잘 모셔야죠. 장애인 취약계층 더 잘 모시는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게 우리 청년 세대들입니다. 이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아주 과감한 지원 정책 이런 것 도입해서 주거 문제, 육아, 보육 문제, 그다음에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해서 행성의 미래 세대를 지켜나갈 수 있는 과감한 지원 정책을 함께 펴서 어느 세대라도 살기 좋은 희망의 행성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는 군정 좀 네. 세부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답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의욕이 넘쳐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농협에 굉장히 오래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농업 네. 분야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 강점이 있구나라고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좀 궁금한 것이 이제 분뇨 자원화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자원화가 가능한 거죠? 그것은 가축 분뇨를 완전히 수거를 해서 네. 저희가 지금 가스를 만들거나 또는 펠렛으로 고압축을 해서 펠렛으로 만들어서 네.
그것을 연료화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네. 예. 이게 뭐 이것이 이제 기존의 정부 정책하고도 맞고, 예. 앞으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분열을 에너지로. 예. 네. 그래서 가축 분뇨를 가지고 에너지화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서 남는 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산물 탭이 만들어서 농가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뇨가 돈이 되는 거로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 앞으로 지켜보겠고요.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그 축산업 관련해서는 축사를 더 중설하느냐, 또 유지하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인프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더 이상의 축사 중설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축산농가와 경정농가 그다음에 군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확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진짜 행성이 경제의 축인 축산농가도 잘 되도록 하고 네. 경정농가인 고냉지 농업을 비롯한 일반 경정농가도 잘 되도록 해서 이 군민 간에 서로 아주 심도 있는 그 합의 네. 요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소비자 입장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횡성 한우 명품이죠. 네.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만은 네.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서 저도 네. 먹어본 게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가격을 좀 대중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거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대중화시키겠다 하는 것은 예. 소득 감소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예.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브랜드 만들어서 도시의 소비자를 통해 가지고 그 고급 브랜드만 드시는 고객이 우리나라의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행성 축협 한우 브랜드든 행성의 또 다른 브랜드들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도시 소비자의 고급 입맛에 맞춰드려서 예.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역에 있어서 비브랜드, 미경산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반 유통 브랜드, 네. 별도의 유통 브랜드를 통해서 이 행성 지역이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낮추는 정책은 또 다른 정책의 분야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품화 전략과 또 대중화 전략 좀 이원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구분해서 명품화 전략으로 소득을 높여줘야 되는 가 맞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를 위한 대중화 전략은 또 다른 전략 차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네. 일단은 명품화 전략이 좀 더 많은 그 비중을 두겠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지역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명품화를 위해서 행성지역에 부가 창출되는 것이 맞죠. 예, 알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을 잘 팔아내서 소득이 창출돼서 우리가 내세우는 부자 행성을 만들었다는 목표하고 일치가 됩니다. 네. 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고요. 네. 이제 그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요. 네. 우리 후보님의 공약 네.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좀 몇 개 추려서 좀 자세하게 네. 좀 토론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하여튼 충분하게 많은 기회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영 능력, 네. 이것도 많은 청취자에게 알려드리고 예. 그런 걸 통해서 저를 알리는데 부족했던 것 더 알려내면 더 열심히 하면 네. 좋은 결과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TV 토론도 앞으로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이제 두 분의 후보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모셔서 네. 한번 정말 그 세밀한 또 토론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 네. 어떠신지 궁금하군요. 저야 당연히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횡성의 이 김명기 예비 후보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와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요. 28일까지를 기후변화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난 또 22일이 이 지구의 날이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서 지금 여러 캠페인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인 22일은 지구의 날이었는데요. 원주시와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로 14년째 기후변화 주간을 지정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데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일상 속 생활실험 프로젝트인 일상의 온도를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30명의 시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2개월간 실천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시민들이 참여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400kW의 전기량을 무려 273kW까지 줄였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또 탄소 다이어트 레시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즘 비건이라고 해서 채식 습관을 늘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이어트나 개인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에도 효과적입니다. 자신이 먹는 채식 레시피를 인스타그램이나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공유하는 챌린지인데요. 이 공유된 레시피를 선정해서 원주 시민 채식 레시피북을 만들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현수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삶에 근원적인 위기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뭔가 우리 삶의 방식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이제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저희가 이제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캠페인을 준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니즈들을 반영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한번 진행해 보자. 이런 취지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이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4월 22일이 이 지구의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1년 365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모든 날이 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위해서 그 모든 날들이 지구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10개 정도의 분야로 이제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캠페인 좀 많은 또 무게를 두고 있다고요? 네, 플라스틱 소비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기후변화 홍보관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전시를 진행 중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 전시에 다녀오고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전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포장재를 소각하는 과정에서만 1,6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플라스틱을 분해할 때는 한국 자동차 1억 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과 맞먹는데요. 그 결과 우리는 한 주 동안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믿기 힘들지만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를 바다에 사는 미생물인 플랑크톤이 먹이로 오인해서 먹고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이 더 큰 물고기에 잡아먹힙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먹이사슬을 타고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 사람들의 식탁에 미세 플라스틱이 되돌아오는 건데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결국 우리를 지키는 일인 셈입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나 머그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이미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전시회에는 단체 예약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홍보관 박보미 책임해설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내가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데 그게 기후변화를 더 앞당기고 있다고 약간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들이 소각하고 분해하고 추출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지를 관람객들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없이 어떻게 살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체 용품들이 요즘 많이 잘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노플라스틱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쓸 수 있는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 대나무 빨대 보이시죠? 여기 대나무 빨대도 있고요. 목욕탕에서 쓰시는
몸 씻는 세제 또 샴푸 따로 뭐 다 따로따로 쓰시잖아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비누바 하나로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네. 자, 기후변화 주간 28일까지입니다만 이 행사는 좀 더 또 시간에 또 여유가 있네요. 네, 행사는 오는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메인 행사인 지구의 날 행사는 6월 4일에 열립니다. 수변공원 일대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직접 느끼고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되는데요. 강원권에 있는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기관이 함께 부스를 운영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한 단계 성숙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분들의 동참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주인의 리포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의 날 또 이와 관련된 행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요즘 또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원주시와 원주시 농협이 이 썩는 비닐 필름, 이른바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농가에 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NH 농협은행 원주시 지부의 이상선 지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NH농협 원주시 지부, 또 원주시가 올해부터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우선 이 사업 좀 어떻게 추진하게 된 겁니까? 네, 현재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폐비닐 수거 일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폐비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자재 폐기물로 인해서 토양 오염이나 환경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사회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저탄소 농업 등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닐 제거 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네.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하고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농촌 마을의 환경을 보호하는 등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해서 올해 원주시와 저희 농협중앙회가 같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멀칭 필름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예, 이 농업에서 멀칭 필름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영농 자재 중 하나입니다. 네. 멀칭이란 농작물을 재배할 때 잡초나 이 병충해 발생을 막고요. 네. 토양의 온도를 유지하고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땅의 표면을 덮어주는 일인데요. 네. 예, 주로 이 옥수수나 고구마, 고추 등 밭작물 농사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또 사용량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고요. 나중에 또 폐기물 발생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비닐 아니겠습니까? 결국 비닐. 네, 맞습니다. 그만큼 분해 기간이 길고 또 환경 오염에도 좋지 않아서 또 이런 친환경 멀칭 필름 지원도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만, 그동안에 좀 많은 문제가 있었죠. 네네, 그렇죠. 일반 기존에 사용하던 멀칭 필름은 이제 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반드시 걷어내야 됩니다. 네. 걷어내지 않으면은 오랜 기간 썩지 않기 때문에 다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문제점도 있고요. 네. 또 비닐을 걷어내려면 비닐 사이로 자라는 풀들하고 작물의 잔재를 정리하고 나서야 걷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이 들고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죠.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그대로 그냥 방치가 되면 미관상도 좋지 않고, 특히 이제 요새 불법 소각이 되면은 산불 위험까지도 있어서 반드시 걷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네. 이 생분해성 멀칭 비닐, 즉 이제 썩는 비닐이죠. 네. 이거는 이제 봄철에 한번 멀칭 작업을 해 놓으면 예, 수확기 이후에는 이제 땅 속에서 그대로 분해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예. 예, 환경 보호는 물론 별도의 인건비도 들지 않아서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비닐인데 썩는 비닐이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이제 없어지는 비닐이고, 이게 오랫동안 또 사용돼 왔고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제품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필름을 농협 원주시 지부에서 이제 농가에 또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지원 규모라든지 기준 또 신청 방법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 지원 규모는 올해 이제 그 원주시와 저희가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총 1억 5,400만 원을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강원도하고 원주시의 예산이 약 한 50%, 그리고 저희 농협중앙회가 20%, 그리고 이제 농업인 자부담이 30%씩 부담하고 있는데, 이 자부담은 이 그 멀칭 비닐이 비싼데 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존 비닐의 그 구입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기존 가격만 내면 이 멀칭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어떻게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올해는 이미 이제 그 신청이 끝나서. 예. 올해는 이제 더 이상 신청할 수가 없고요. 올해 말에 다시 이제 읍면동 또는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 말쯤에 저희가 그 공고를 또 낼 테니까 그때 잘 보시고 말쯤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 부족 현상도 해결하고 또 환경 보존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 좀 여러 가지 또 많은 분야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다양한 분야 또 이제 사업 계획이 있을 때마다 좀 저희가 자주 연결해서 또 소개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농협은행 원주시 지부의 이상선 지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